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 법인세 결산 조정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당좌대출 이자율하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걸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야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자율로 치면은 가중평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낮고 당좌대출 이자율은 높습니다. 지금 현재 당좌대출 이자율료는 이제 고시하는 게 4.6%인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여기 해당 기업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하는 이자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료는 이제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높고 여기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당행위 계산에서 나오는 이자율인데, 그러니까 이 법인이 특수관계자한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리로 대여,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가로 대여를 해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돈을 빌려올 때 3%, 4%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법인 대표이사한테 또는 주주한테, 종업원한테 저리로 또는 공짜로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해당이 되고, 그 거래 행위는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그 거래는 부인하고,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았지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하겠다. 이자를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봐가지고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게 되겠다. 법인세를 매기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 이자를 매기는데 그러면은 공짜로 빌려주는데 그러면 이자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 하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그게 시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A 법인이 이제 3%대로 은행에서 빌려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대표이사한테 빌려주면은 그 3%가 그 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그게 이제 시세니까 그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자율이 당좌대출 이자율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으니까 세금은 적게 나오겠죠? 적용은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게 이제 은행이 A은행, B은행 또는 A대출, B대출, 이렇게 각각의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출 금액에 대해서 가중해서 그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죠. 좀 복잡하고, 그런 식이고, 그런데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호하겠죠. 근데 이제 적용하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가지급금 적수라든지 차입금 적수 이런 걸 다 구해야 되니까. 근데 당좌대출 이자율은 이자율이 높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물론 선택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자율이 높고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적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이걸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다. 조건이 돼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지, 가령 회사가 이제 차입이 있긴 한데 그게 일반 은행에서 빌려온 게 아니고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특수관계자한테 아주 저리로 빌려왔단 말입니다. 저리로 빌려와가지고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니까 그걸 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한테 저리로 또 대여를 해주면은 그게 시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당좌 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변경할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당좌 대출 이자율로 변경하는 거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낮은 이자율로 적용하고 세금이 적게 나오다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데 뭐 세무서에서 말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당좌 대출 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쭉 적용해 오다가 세금을 그러니까 많이 내고 있다가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돌아갈 때는 그 적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당좌 대출 이자율을 한번 적용하면 무조건 3년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세부 사항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당좌 대출 이자율은 어떨 때 적용하고 가중평균 차입은 어떨 때 적용하는지 그 법 조문 보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정해. 가중평균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당좌 대출 요 아래 1, 2, 3의 경우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데,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뭐 그게 5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가지급금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좀 가중평균 이자율이라는 그 저금리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높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니까 당좌 대출 이자율은 아까 적용이 간단하니까 이걸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서 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데,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이후 년도 2개년도까지, 그러니까 한번 적용하면 그 해년도하고 이후 2년간 해가지고 합해서 3년간은 무조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뭐 1, 2년 적용하다 바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들어가면 바로 조사 넣으면 그 법인세 추징되겠죠. 근데 기획재정부를 정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금이 그 은행이나 이런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게 아니고 이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래저래로 차입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못 쓴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 전부 다 그 채권자 불분명으로부터 조달됐다. 이런 것도 보면 법인들이 많습니다. 차입금이 이자를 나가는데 이 채권자가 불분명해서 이자도 송금불산입되고, 그리고 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도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쓴다. 또 1항 후달 때는 뭐 지금 요 뭐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13년도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다가 14년도에 이제 당좌 대출 이자율을 바꿨습니다. 그럼 3년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했죠. 그래서 당좌 대출 이자율로 사용하고 16년도에도 이제 당좌 대출 이자율로, 그래서 이제 3년간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17년도에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로 돌려가지고 좀 세금을 적게 하려고 하면 당좌 대출 가중평균 이자율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 요 요건은 갖추었으니까요. 돌아오고 싶은데, 아까처럼 여기 차입금 자체가
아까 여기 그 차입금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있고 또는 뭐 채권자 불분명 차입이 있어가지고 그런 차입금만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이런 차입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당좌 대출 이자율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이제 차입금이 많이 은행에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은행 금리가 이제 당좌 대출 지금 현재 4.6%보다 낮으니까 요게 가령 뭐 3%대라는 거예요. 이때로 이제 요 가중 평균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때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여기 보시면은 법 조문에는 이제 자 그걸 당좌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이후 2개 사업년도는 당좌 그러면은 이게 그 앞에 이걸 다 이렇게 3년 적용하고 한 해 더 적용했는데 바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그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불분명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3년간 의무 적용하고, 그 다음 년도 4년 차에 당좌 대출을 다시 선택했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수관계 유해이자한테 차입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좌 대출 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는 4년 차와 이후 2개년도에도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약간 좀 약간 가혹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요 3년 지나고 여기 다시 또 1년 차, 1년 차고 2년 차 되죠? 그 19년도에도 못 돌아옵니다. 무조건 이 19년도에도 3년 차. 요까지 당좌 대출 이자를 울며 계좌 먹기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일반 그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나 2020년 기속이 돼야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들어오고 요때를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때 바로 가중평균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도 2년간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 예규가 여기에 나와 있다. 오늘 핵심 설명은 요거예요. 이걸 아마 모르고 계신 분이나 또는 하여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거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이 적용되어서 그 시세인 이자율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변경할 때 요걸 조심하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